오늘 영상은 아무도 물어보지 않은 저의 요즘 근황을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여기는 주방이고 여기는 제가 일주일 동안 입었던, 회사 다니면서 입었던 옷들을 걸어두는 곳이에요. 이거는 이제 주말 동안 스팀 다리미를 하거나 빨거나 이래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는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맨날 여기 주방 여기서 찍거나 방에서 찍거나 뭐 이랬는데 여기서는 처음 찍어보는 것 같아요. 한번 해봤고, 그리고 또 처음인 거는 이 카메라로 옛날에 알라바마 때 엄청 많이 찍었는데 다시 들고 왔어요. 그 넓게 잡히는 카메라를 제가 주로 썼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넓게 잡아요. 너무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잡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한번 찍어보려고 저기 구석에 있던 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랬고 제가 오늘도 영상을 찍기 전에 좀 준비를 했어요. 뭘 말씀드릴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던 나의 요즘은 뭐가 있을까? 그때 총 8개로 분류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옛날처럼 적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씩 참고하면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적어놓는 게 또 저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말 그냥 막 말했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막 다 던지고 이랬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딱 항목별로 정리를 해놓은 상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나한테도 너무 편한 거예요. 전달하고자 하는 거를 다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다 전달하는 느낌이고, 또 이렇게 막 앞뒤가 안 맞거나 투서가 없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잘 없는 거예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커트 오류. 머리를 잘랐어요, 여러분. 항상 가던 미용실에 자르는 분이 있었어요. 그 분이 근데 한국을 가셔가지고 이번에 그냥 다른 분한테 잘라본 거예요. 근데 자르고 나니까 원래 자르던 분한테 잘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미국에서 머리를 자르면 간혹가다 여기 옆머리 보시면 이렇게 옆머리를 쳐 올려서 여기를 이렇게 파요. 여기까지 이렇게 쳐. 근데 이 윗머리가 이렇게 덮어서 투블럭 스타일로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저는 이 머리를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제가 먼저 고지를 했었어야 됐어요, 미용사분한테. 왜냐면 자르던 분이 아니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렸어요. 이미 뭐 자른 걸 어떻게 붙일 수도 없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잘랐는데 저는 의문인 게 이 투블럭 스타일이 미국에서 아직도 각광을 받는 스타일인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난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적이 종종 있어요. 미용실을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운 분한테 자르면 이런 스타일로 잘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스타일로 자르는 애들도 많아, 아시아인들 보면. 그래서 이 스타일이 자르기가 쉬운 스타일인가? 이렇게 그냥 치고 여기는 좀 남기면 되니까. 모르겠어요. 얼른 머리가 좀 자라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첫 번째 저의 근황이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워밍업이에요. 이거는 본격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커트 오류, 워밍업. 두 번째, 갑작스럽게 나타난 낯선 에너지. 제가 한국에 갔다 온 지 1달 반이 됐어요. 시간이 너무한가?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딱 돌아오고 나서 초반에 엄청 제가 활기도 넘치고 에너지가 막 넘쳤어요. 근데 아직도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냥 추정한 바로는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왔다 그랬잖아요. 친구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 한동안 기분이 그렇게 하이퍼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수없이 한국을 왔다 갔다 했는데도 그렇게 약간 좀 조증 같은 그런 기분을 처음 느껴보는 거여가지고 아직도 정확한 이유를 몰라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에너지를 받고 온 것 같은데 한국에서 그 에너지를 누구한테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뭐 받았는지 전혀 모르니까는 그냥 한국에 이번에 갔을 때 내가 좋았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겨울에 한국을 딱 다녀왔을 때는 그때는 오래 갔다 와서 그런지 회사에서도 졸리고 퇴근하고 나서도 졸리고, 여러분들 영상에서 그게 기억나실 거예요. 정말 계속 졸린 그 모먼트가 있었어요, 기간이. 그리고 막 주말에는 정말 계속 자고, 그리고 또 어느 날에는 너무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하고 막 센치한 기분이 들어서 그 기분에 잠식된 적도 있어요. 영상에는 그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2월 달에서 1월 달에 1달 반 정도 한국에 갔다 왔을 때는. 근데 확실히 4월 달에는 좀 짧게 다녀와서 그런지 그런 게 많이 없었고, 이렇게 시차 같은 것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졸리지도 않고 기분이 다운되지도 않고 뭐 그런 특이한 상황이었어요, 좀.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느끼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비용적인 문제나 뭐 체력적으로 뒷받침이 되면은 이렇게 한 번 길게 가는 것보다 짧게 자주 가는 게 저한테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에 길게 가면은 오래 다양한 거를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지만 갔다 와서가 좀 저는 후폭풍이 심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고 뭐 에너지가 넘치면 좋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때를 즐겼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국에서 받아온 그 기운을 다 써가지고 몸살이 걸렸어요. 몸살은 괜찮아졌는데 제가 활력 수치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과활력이었어요, 그동안.
한국 갔다 온 다음에 그게 이제 탁탁탁탁탁탁 에너지를 쓰면서 이제 정상 수치로 돌아왔어요. 활력이나 그런 게 다 정상입니다. 옛날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음 한국행은 12월이거든요. 근데 12월 달까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지금 6월이고 다음 토픽, 늘어난 일조량 그리고 줄어든 강수량. 그러니까 올해는 보니까 5월 달부터 급격히 해가 길어지더라고요. 한 5월 중순부터 밤 9시 되잖아요. 이렇게 창문을 봐. 그러면 노을이 지는 그 시간인 거예요. 9시가. 그러다가 밤 9시에서 밤 9시 반, 그 30분 동안 확 어두워지고 밤 9시 반에는 그냥 암흑이에요. 그렇게 해가 길어지면서 강수량도 자연스럽게 이제 줄었어요. 비가 많이 안 오더라고요. 여기 시애틀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으시잖아요. 비, 우중충함, 회색, 흐린 날씨. 그런 날씨 비성수기를 대표하는 이미지들은 11월부터 4월, 그리고 날씨가 좀 좋아지는 거는 5월부터 10월. 그 좋은 기간 중에서 유독 좋은 극성수기는 7월, 8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비성수기는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성수기도 6개월 정도, 딱 그냥 반으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좀 비가 많이 안 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다음 토픽입니다. 아빠의 단독 방미. 이거 너무 이렇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거 연결이 되는 느낌이 안 들어서 어떡하냐.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단 그냥 이렇게 찍어볼게요. 이거 다 준비했으니까 읽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번에는 한 10장이었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보고 읽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좀 프로 패션을 해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프로의 모습을 보여드릴 그런 건 없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여기다 놓고 이렇게 봤다가 말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는 거는 또 편집을 해서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죠? 아니에요. 편집 다 이렇게 커트 하는 거예요, 중간에. 일단 그러면 아빠의 단독 방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좋아진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아빠가 오십니다. 6월 중순에 오시고 한 7월 말까지 계셔요. 한 달 반 정도 계시는 거예요, 좀 길게. 아빠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혈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 여행. 요새 혼자 여행을 혼여라고 그러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래서 약간 좀 긴장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입국심사 부분. 입국심사 우리 물어보는 거 맨날 똑같잖아요. 왜 왔냐? 얼마나 있냐? 뭐 가져왔냐? 음식 가져왔냐? 현금 가져왔냐? 어디서 묵을 거냐?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오는 연쇄 질문들 같은 게 있긴 한데 정말 픽스된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영어 실력이 많이 느신 것 같더라고요. 한번 여기서 오시면은 검증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런데 스타벅스 가셔가지고 아빠 나 아메리카노 하나만 주문해줘. 주문하시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3000%로 빠지는데 이게 영어를 말을 누구랑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좀 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말을 하는 거는 알아, 머릿속으로 알아. 근데 이제 얘가 얘기하는 거를 제가 못 듣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되는데 일단 오시면 그건 트레이닝을 제가 또 해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아무튼 지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엄마가 옛날에 작년이에요. 그게 여름에 오셨거든요. 그때도 엄마 혼자. 그때 엄마랑 레이니어 파크도 갔다 오고 시애틀 다운타운 여기 스타벅스 1호점 거기도 갔다 오고 막 여러 군데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빠 오시면은 같이 또 그런 곳들도 가고 또 새로운 곳들도 가려고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빠는 또 여기서 골프를 쳐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골프장 몇 개를 회사 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알아놨어요. 그거 제가 좀 더 파서 선별을 해가지고 아빠랑 같이 골프장에 갈 예정입니다. 저는 골프를 잘 못 쳐요. 제가 한 4번 강습받았나 한국에서 12월 달에. 근데 잘 못 쳐요. 다 잊어버렸을 거야. 지금 안 쳐가지고 또. 근데 같이 가려고요 한번. 언제 한번 가보겠어. 그런데 아빠랑 이렇게 단둘이 한 달 반 동안 있어 본 적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궁금해요 그 부분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토픽은 연말 일본 여행 가계획 착수입니다. 가족끼리 이번 12월 달 연말에 일본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거의 이제 확정이긴 한데 시간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변동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어디 지역을 가는지는 나중에 확정이 되면은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너무 진짜 말 그대로 가계획. 아무튼 사람들이 주변에서 일본 연말에 여행 가는 거 아니다. 모든 가게 문 다 닫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올해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 제가 가족이랑 삿포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완전 연초에 간 거예요 진짜. 근데 그때 경험을 생각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삿포로도 가기 전에 막 인터넷 엄청 찾아봤거든요. 어디가 맛있고 어디를 가야 되고 분위기는 어떻고 이런 걸 파악하려고. 근데 그때도 연말 연시에 가면은 무슨 도시 전체가 막 좀비 도시처럼
요즘처럼 문 다 닫고 사람 한 명도 없고 막 편의점 가면은 편의점 음식 다 털려있고 그 문 연대가 없으니까 상점이. 그래서 우리 가서 다 굶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다 오픈을 해가지고 괜찮았어요. 그렇게 막 굶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연말 연시에 로컬 식당 위주로 방문하는 그런 관광객들한테는 타격이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로컬 식당들은 다 문을 닫더라고요. 연말에서부터 연초 그때. 저도 처음에 가족들이랑 일본을 여행 갔을 때 로컬 맛집들 이래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고 거기 뭐 평점 좋은 데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로컬 음식점에 대한 맛의 특별함이라던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나마 좀 안전하고 한번 필터링이 된 그런 식당들을 가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그게 백화점 레스토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월 1일은 빼야 돼요. 1월 1일을 뺀 연말 연시에는 백화점 문을 다 여니까 가족들끼리 삿포로 여행을 갔을 때 그렇게 타격이 없었던 거예요. 연말 연시에 대한 그런 게. 근데 여기서 문제는 호텔. 일본 전역에 연말 호텔이 진짜 미쳤습니다. 지금 너무 내가 일찍 알아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너무 비싸요. 그 비행기 표보다 호텔이 더 문제인 거예요. 지금 비행기 표를 먼저 했거든요. 그리고 호텔을 나중에 했는데 순서를 바꿨어야 됐었어. 호텔이 너무 비싸니까는 호텔 가격을 보다 보니까는 이거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싼 거예요. 호텔이. 그래서 호텔을 일단 무료 취소를 걸어놓고 계속 눈팅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나 가격이 떨어지면 해놓은 거 취소하고 갈아타려고요. 너무 비싸. 지금 막 1박에 5, 60만 원 이러는 거예요. 너무 일찍 알아봤나 봐요 제가.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한 7월쯤 되면은 조금 내려갈 것 같긴 한데 지금 가격에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뭐죠? 비싼 건 다 이유가 있다. 괜히 그 가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금 방이 없어서 난리예요. 안 푼 걸 수도 있어 아직. 근데 그것도 지금 다 매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에 많이 가는구나 그랬죠. 이게 끝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다음으로 6번째는 지출의 달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5월, 6월 달 되면은 지출이 좀 많아요, 제가. 자동차 보험에다가 그 매년 갱신해야 되는 자동차 태그가 있어요. 그게 5월에서 6월 달에 내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기존 생활비까지 겹치면서 카드값이 좀 많이 나오는 달이 5, 6, 7까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 먼저 보험을 말씀드릴게요. 보험은 제가 6개월에 한 번씩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보험이 제가 미국에서 처음 운전했을 때부터 쓰던 보험이었어요. 2017년, 18년부터 그 보험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에 그 보험회사로부터 청구서를 받았어요, 제가. 향후 6개월간의 보험료를. 금액이 막 갑자기 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내던 금액 그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여기에 충성한 고객인데 디스카운트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유독 그 금액이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정말 난생 처음으로 보험 쇼핑이란 거를 해봤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뭐 보험 회사들 몇 개 추려가지고 그 회사 공홈에 들어가서 저랑 보험 동일 조건으로 견적을 쫙 받아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진짜 지금 보험이랑 정말 똑같은 조건인데 반값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갈아탔어요. 그 쓰던 거 안 하고. 보험회사 이름은 말을 안 할게요. 왜냐면 제가 이제 업체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사는 어떻고 이 회사는 어떻고 그동안 그만큼을 내고 있었냐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겠지만은 혹시나 그런 얘기가 나오면 또 제가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갈아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면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는 업체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반의 가격이어서 조금 의심했어요. 왜 똑같은데 반값이지? 왜냐면 싼 건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그냥 한번 써보자.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그냥 바꿔봤어요. 근데 인터넷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갈아타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 태그. 이건 매년 한 번씩 갱신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 워싱턴 주에서 제가 6월부터 운전을 시작해가지고 매년 6월 그 자동차 태그를 갱신을 해야 돼요. 자동차 태그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스티커예요. 저거를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면 그 근처 운전면허 사무실? 그런 데서 그 자동차 스티커를 이 집으로 보내줘요. 그거를 제 번호판 위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면은 끝이에요, 1년 동안은. 근데 그게 주마다 조금씩 가격이 달라요, 태그 가격이. 여기
워싱턴주는 그게 조금 과해요. 기름으로 돌아가는 거 경유차들은 400에서 450불 정도, 그리고 전기차는 2배.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예요. 근데 기름을 넣는 차들은 기름을 넣으면서 이제 주에다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태그 값이 많이 저렴한 거고, 전기차는 기름을 넣으면서 막 세금 같은 걸 안 내니까는 이런 데서 많이 가져간다고 들었어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민수킴 카더라예요. 아무튼 그렇게 보험이랑 자동차 태그를 6월달에 한 방에 결제를 하고 나니까는 카드값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다가 일본 비행기표랑 호텔 무료 취소 2개를 또 결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거 있을 수 없는 카드값이야. 근데 대한항공 마일리지 카드를 써가지고 마일리지는 2배로 적립되겠죠. 카드값이 2배니까. 그래서 조금 플랜을 해서 페이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토픽, 비즈니스만 타는 민수킴. 이거는 그냥 대화 토픽은 아니고 서브 토픽. 이거를 제가 서브 토픽으로 넣은 이유는 최근 대한항공 그 비행기 탄 영상에 댓글로 재력에 관한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심각한 그건 아닌데 그냥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일단 결론은 비즈니스만 타는 거는 아니에요. 이번에 시애틀에서 한국 갈 때 그때는 이코노미를 타고 한국에서 시애틀 돌아올 때 비즈니스를 탔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일리지로 탄 거예요. 비즈니스는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쌓이면은 타요. 마일리지가 떨어지면 이코노미로 마일을 모으고, 또 마일이 어느 정도 쌓이면 비즈니스 한번 타고. 개인적으로 왕복 비즈니스는 효율이 좀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만약에 비즈니스를 탈 계획이다 이러면 시애틀에서 인천 가는 건 이코노미, 인천에서 시애틀 오는 건 비즈니스, 이렇게 해요. 시애틀에서 인천 가는 비행 시간이 인천에서 시애틀 오는 것보다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더 길어요. 근데 왜 그 구간의 이코노미를 선호하냐면, 일단 한국에 도착하면 피곤하지가 않아요. 이거 진짜 미스테리예요, 그건.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면은 저녁 시간대여서 그냥 집에서 밥 먹고 자면은 원상복귀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시애틀에서 인천 가는 건 비행시간이 길어도 비즈니스를 안 타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인천에서 시애틀 오는 거는 비행시간이 조금 짧아요. 9시간 정도? 그 정도 타는데 시애틀에 도착하면 9시, 10시 그 정도?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출근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나마 혜택을 보는 편이에요. 물론 비즈니스석을 탄다고 해서 정말 내리자마자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도 안 피곤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제가 뭐 반찬 같은 것도 싸오고 먹을 것도 많이 싸우고 이러면서 무게가 많이 넘어요. 자주 32kg까지 비즈니스는 실을 수 있는데 그것도 간당간당하게 넘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짐 가져가는 거나 뭐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인천에서 시애틀 오는 거를 비즈니스를 타는 게 효율이 좋구나 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주로 인천에서 시애틀 오는 거를 비즈니스를 타는데 돈 주고 산 적은 없다. 마일리지가 모였을 때 그때 발권을 해서 탄다. 이 정도입니다. 마지막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토픽은 나만 몰랐던 아고다 호텔. 제가 뭐 아고다를 아예 몰랐다 뭐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항공 호텔 이런 거를 예약을 해뒀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마일리지가 생각나서 대한항공 뭐 이거 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호텔도 생각이 났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연말에 여행 가는 호텔 무료 취소로 걸어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고다에 걸어놨어요. 무료 취소에다가 자동 결제 조합으로 걸어둔 거예요, 아고다에다. 근데 아고다뿐만 아니라 뭐 트립닷컴, 부킹닷컴 이런 여러 호텔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도 제가 조금 저렴한 게 있으면 무료 취소를 막 걸어놨어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적어놓긴 했거든요. 근데 내가 어디에 무료 취소를 걸어놓고 어디에 뭐 이걸 해놨는지 전혀 이게 트래킹이 잘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갑자기 휩싸여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네이버에다가 자동 결제가 되기 전에 여행 플랫폼에서 알람이 오느냐 이런 거 검색해보니까 이게 무료 취소 기한일보다 결제일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결제가 먼저 되고 그 뒤에 하루 이틀 있다가 취소를 해도 무료 취소인 거예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제가 몰랐던 부분이 뭐냐면, 아고다에서 호텔 예약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호텔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 화폐 단위랑 결제할 때 쓰는 화폐 단위가 다르면 수수료를 낸대요. 제 케이스로 예를 들면은 저는 이번에 예약을 걸어둘 때 미국 달러로 호텔을 검색을 하고 미국 달러 카드로 결제를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수수료를 내지 않는데요, 그건. 근데 인터넷 보니까는 수수료 내신 분들이 대부분 아고다에서 일본 호텔을 엔화로 검색하신 다음에 한국 카드로 자동 결제가 되게끔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폐 단위가 다른 그게 수수료 부과 대상이어가지고 호텔이 나중에 자동 결제될 때 5%가 더 붙어가지고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동 결제가 딱 되고 나서 카드에 얼마가 결제가 됐나 찍힌 걸 보면은 5%가 더 추가가 돼서 결제되니까 당황을 하는 거예요, 다들. 이 호텔 금액이 비싸지면 그 5%가
만족도가 장난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아고다 사용하실 때 그게 문구가 밑에 이렇게 붙더라고요. 검은 색깔로 막 변동이 될 수 있다 써져 있긴 하거든요. 밑에 그 문구를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약관을 읽어보는 게 있어요. 거기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 약관을 저도 읽어봤거든요. 읽을 수 있어서. 근데 그거를 꼭 읽어보세요. 무엇보다도 자동 결제를 안 하는 게 이득이긴 한데 당장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막 뉴스에도 나왔대요. 뉴스에서 본 적이 없는데 아직까지. 근데 뉴스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심각하구나 이게. 근데 이거를 모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잘 읽어봐야 돼. 거기 이제 약관이라고 하면은 들어가서 읽어봐야 돼요. 이 약관을 잘 안 읽어보잖아요. 들어가서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예약하실 때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동생이 아고다를 통해서 예약을 했을 때 조금 높게 결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동생은 한국 카드를 쓰고 제가 아고다를 달러로 검색했는데 동생은 한국 카드로 페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좀 더 나온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수수료였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 중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이런가? 이렇게 하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일본 호텔 결제할 때 그러면 원화로 아고다에서 검색을 해서 한국 카드로 내면 수수료 안 붙나? 근데 일본 호텔에서는 엔화로 쓰니까는 다른 거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토론의 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쵸?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수수료 나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달러는 수수료를 안 내더라고요. 달러나 미국에서 발행한 그런 달러 기준의 카드는 수수료에서 면제예요, 다. 그러니까 제가 수수료를 한 번도 안 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동 그 결제를 해도.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신경 쓰기 싫다 이러면 그냥 결제를 하고 무료 취소를 해놓는 게 나아요. 지금 결제를 하시고. 이거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이거 아고다에다가 너무 많은, 아고다 광고 아니에요. 이거 광고일 수가 없어요. 이거 수수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 영상에 아고다 비중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아무튼 그렇고 18개 다 말씀드렸어요. 아까 잠깐 촬영하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한 3번 오는 거야. 3번 계속 거절 눌렀거든요. 근데 계속 오는 거야. 그래서 난 무슨 일 생겼나 하고 전화 받으니까 뭐해? 이러는 거야. 촬영하고 있어요. 이랬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끝나고 이제 전화해야 돼요. 다시 촬영하고 있는데 전화해! 이래야지. 그러진 않겠지만 아무튼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마무리 뭐 어떻게 할까? 이 카메라 어땠어요, 여러분? 이 카메라 어떤지 얘기해주세요. 옛날에 제가 쓰던 넓은 카메라보다 이게 저는 더 괜찮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 카메라가 조금 더 저한테 포커스가 잡힌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아빠랑 같이 나오는 영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빠가 계실 때는 어떻게 찍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